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했고 다시 또 반등력을 높여주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여기 위치거든요. 어떻습니까? 3,000원대 지긋지긋한 이 라인대를 벗어나나 싶었는데 3,250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또 3,000원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물론 이 라인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은 맞습니다. 해당되는 박스권 라인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나 급락을 시키는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또한 다시 반등할 요지 또한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XRP 니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다들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현재 시점은 선물 ETF가 나왔지만 선물 ETF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리플은 떨어졌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시장은 자산이 분배가 되거든요. 자, XRP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 선물 ETF 나왔으니까 이쪽에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근데 분배가 되고 아예 안 돌아오냐? 그게 아닙니다. XRP가 이 ETF의 기초 자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XRP가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전자산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 말고도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실하게 잡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 5,000원대 부근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횡보 라인을 가져왔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한 번 내려왔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갖고 오고 있는 이 박스권 라인이 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일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권 라인은 확실하게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 달에도 이 라인대를 단단하게 지지를 받았고 이 라인대에 블록딜, 바로 대량으로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석 달째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요 근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이었어요. 미국 관세 정책이 시작하다 보니까 2025년도 1월 달에 5,000원을 찍고 나서 다시 2,500원까지 또 한 번 미국과 중국이 1차 관세 부분을 타결했다. 그 부분으로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또 있었습니까? 미국이 유럽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못하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갑작스런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전 세계가 대혼란을 가져왔던 바로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다시 또 하루 만에 부활하면서 전 세계는 대혼란을 가져왔다. 이 부분이라는 것은 글로벌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관세가 여기 못 발휘하겠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 결정을 내렸는데 트럼프가 재차 항소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재차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니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물론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부분도 가능하시겠지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같이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영상에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영상 또한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이 링크는 다 똑같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면서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와 함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는지, 또한 이 톡방은 말 그대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같이 준비해 놨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의 관세가 하루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득 찬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자, 우리 시장은 금융시장이죠. 이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악재는 뭡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확실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자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의 자리가 3,000원대 라인이다. 제가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권 이 상승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 라인을 단단하게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몇 번에 걸쳐서 이 라인대를 확인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라인대를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곧바로 매도해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요인에 따라서 우리 또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하는 게 순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XRP 니플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냥 급등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1,000원대 라인 밑에서 엄청나게 길게 횡보했고 다시 2,000원대, 다시 3,000원대, 여기 4,000원대, 4,500원, 5,000원대까지 올라갈 때도 그냥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방 압박을 받고 관세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통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할까?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이걸 체크해 볼게요. 자, 최근에 나왔던 많은 뉴스 중에 하나가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자금 유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자, XRP 니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매도로 나오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매도 물량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현재 선물 ETF가 나온 시점에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자산은 새롭게 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주식 시장, 코인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달러 시장 뭐 이렇게 분산을 해보죠. 이렇게 나머지가 있었는데 나눠져 있었는데 주식에서 매도 물량, 채권에서 매도 물량, 달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매도로 유도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매도로 유도된 자금이 그냥 현금으로 확보된 게 아니라 이 자금은 다시 가상자산으로 쏟아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미국의 신용 등급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현재 대규모의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니플 코인에 유도된 자금, 바로 XRP 니플에서 매도한 자금은 어디로? 선물 ETF로 다시 한번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이걸로 빠져나가고 다시 안 돌아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니플이라는 것은 이 ETF의 기초 자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XRP 니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물 ETF에 이어서 현물 ETF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다시 XRP 쪽으로 쏠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선물 ETF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시장의 값어치를 가져갈까?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니플의 전망세가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펀드이지만 10명 이하의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펀드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빵빵할 수밖에 없죠. 자, 사모펀드의 토크나부터 국제 결제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자,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기관을용으로 설계를 했어요.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을 만들었다라는 거. 국제 무역에서 이용된다. 시장에서는 값어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생활에서도 이용 가능한 XRP가 되고 있다라는 거.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토크나부터 국제 결제까지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자산 토크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RWA라고 하죠. 실물 연계 자산인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식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채권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바로 부동산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토큰화한 게 바로 RWA 자산시장이거든요. 8년 내에 30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왜 XRP를 가리키고 있을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XRP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계속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커스터디는 말 그대로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토큰화된 자산, 뭐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다 토큰화하게 되면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은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더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근데 이 수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커스터디 사업은 니플이 히든노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커스터디의 더욱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커스터디는 말씀드렸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기관과 기업들은 더욱 안전하고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시장 가치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선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블랙록이 평가를 내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니플의 현물 ETF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뭐 지연돼봤자 6월 달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지연된 이유 자체가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유동성에 있다라고 평가했죠. 자, 규제의 불확실성은 뭡니까? SEC와 XRP의 해당되는 법적 리스크 둘은 서로 합의를 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그걸 승인해주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의를 했던 말든 아직까지 법적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낮은 유동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물 시장에 미성숙된 낮은 유동성 때문에 해당되는 XRP 현물 ETF는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선물 ETF가 출시가 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보세요. 자, CME 거래소는 세계 최대 선물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CME 거래소의 첫날 거래량이 3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3천만 달러 돌파했다는 것은 이더리움을 뛰어넘었고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단가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 날 현물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는 더욱더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답답한 흐름은 맞습니다. 3,000원대부터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세 달째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죠. 근데 지금 이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3,000원대를 추가적으로 지지받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이전에 상승력을 보였을 때의 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3,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올렸을 때는 재차 3,5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고 3,500원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 계단식 상승력을 가져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XRP 니플 코인 우리 어떠한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고민을 할 때입니다.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링크 또한 무료입니다.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에서는 차트의 분석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분석을 통해서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이 톡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